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비슷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좀 급하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요즘 폭염으로 인해서 제라늄 물주기나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생육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접하시면서 경험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혼란을 겪고 있으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는 취지에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물주기에 관련된 내용들인데 제라늄 물주기는 저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지만은 날씨가 더워지면서 더 불안감이 커지시는 듯 합니다. 특히 저명간수에 대해서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저명간수를 해야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도 하는데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주기는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평소 저명간수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편이라서 물을 흠뻑 배수구 구멍으로 나오게 주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폭염에서는 물때를 놓쳐서 식물이 시들거나 아니면 장시간 집을 비우거나 한 번에 많은 개체를 일괄적으로 간수할 때는 저명간수도 아주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그럼 질문 내용을 보면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라늄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무한정 흡수하는지에 대한 질문하고, 그리고 일정량만 흡수한다면은 수반에 항상 물을 부어놔도 된다는 이야기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잘 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이긴 한데 물 흡수에 대해서 몇 분께서 물어보셔가지고 좀 의외라는 생각을 했는데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겹칠 수가 있어서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보고 한 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수반에 물을 부어 놓으면 뿌리가 썩고 안 된다고 하는데 수경재배는 왜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듯 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이 두 질문을 답변 드리면은 저명간수에 대해서 궁금증은 상당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라늄이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하면 더 이상 흡수하지 않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답변은, 제라늄뿐만 아니라 식물은 팽합과 삼투압의 관계로 인해서 팽합이 작용해서 일정량의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팽합과 삼투압이 그 평행을 이루게 돼서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팽합 이야기는 예전에도 물을 줄 때 충분히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몇 번 했던 이야기인데, 그럼 일정량의 물을 흡수하고 나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물을 수반에 남기지 못하게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물을 심을 때 흙배합 시 공급률을 높여서 배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그 공극이 큰 부분에 공기가 차게 돼서 그 부분을 통해서 뿌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토양이 과습하거나 물을 자주 주게 되면은 이 공극에 수분이 차게 돼서 뿌리 호흡에 문제가 생겨서 재기능을 못하고 쇠약해지면서 결국 식물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산소가 없다 보니까 혐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뿌리가 썩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적절히 공급률이 좋은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이용해서 심어주고, 물은 저면이든 두상이든 흙의 공극이 공기층을 유지하도록 해주어서 뿌리가 호흡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일반적인 식물 키우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토양의 공극에 의해 공기층에서 뿌리가 호흡을 한다고 하는데 수경재배는 항상 물에 담가두는데 그건 왜 안 죽냐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도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우리가 흔히 화병에 물을 받아서 그 물에다가 꽂아 놓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수경재배라기보다는 그냥 물꽂이 형태지만 물속의 용존산소에 의해서 물이 썩지 않고 뿌리도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주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수경재배에서는 물을 순환시키거나 기포기 등을 이용해서 물속의 용존산소 농도를 조절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수반에 특히나 더운 날씨에 배수구멍으로 흘러나온 유기물까지 풍부하다면은 용존산소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그 고인물이 빠르게 썩게 되고 거기에 잠겨있는 뿌리도 결국은 썩어버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제라늄 물주기는 저명간수도 그냥 물에 계속 담궈두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하면은 두상간수처럼 물을 충분히 빼주어서 토양의 공곡 속에 공기가 차도록 해줘야 되고 수반에 지속적으로 물이 고여 있으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여름철 잎이 다 말라 떨어지고 앙상한 줄기 위주로 남는데 그게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흔히 뼈라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저도 제라늄을 남들 못지않게 오래 키웠지만 죄송스럽게도 그것은 경험상 정상이 아닙니다. 일종의 생육부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몇 번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물을 너무 말리듯 키울 때 나타나는 여름철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고, 그리고 뿌리 관리를 잘 못해서 원뿌리 위주로 오래 키우다 보면은 이런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단지 물을 말려서 앙상한 제라늄 형태로 됐다면은 좀 날씨가 선선해지고 가을이 되면은 새순이 좀 돋아나겠지만은, 뿌리 쪽부터 문제가 있는 것은 가을이나 봄이 되어도 그 모습 그대로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이것도 그동안 여러 영상을 통해 알려드렸던 뿌리 정리나 물 관리 등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충분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어떤 흙을 썼더니 폭망했는데 흙을 바꿨더니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다는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흙 성분 자체가 특별하다면 모를까 대부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흙은 저질의 흙이 아니면 경험상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만한 그런 무언가 확연히 차이점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도 흙만 사모으는 흙부자는 안 계실 거라 생각은 하지만, 흙이 중요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그 흙이 대박을 칠 정도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자신있게 다른 흙보다 더 탁월한 효과가 있는 흙이 있다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써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온으로 인해서 잎색의 변화나 아니면 잎에 관련된 질문도 많았는데, 그것은 제 예전 영상에 제라늄 잎에 관련된 Q&A 부분에 대부분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 영상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장마를 무사히 넘기고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로 버티고 있는데 제라늄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좀 성의 없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작년 이맘때 했던 이야기인데, 어설프게 무언가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지금 시기에는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마른 잎 제거나 꽃대 자르기, 곰팡이 제거, 그리고 병충해 방제 등 단시간에 여러 개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그런 기본적인 작업은 해줘야 되지만,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은 지금껏 특별히 이상이 없었다면 그냥 그대로 지켜봐 주시는 것도 하나의 제라늄 여름나기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나 특히 야외 온실 같은 경우 한낮의 온도가 높게 올라가는데, 높은 온도는 생각 안 하고 모든 관심을 물 주기에만 빠져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온도가 높으면 온도부터 어느 정도 떨구는 게 최우선이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베란다는 문을 활짝 열고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를 틀어주시고, 그리고 온실 같은 경우는 차광막을 이용해 주시거나 기본적으로 환풍기를 설치해서 내부에 더워진 공기를 외부로 빨리 빼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글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물주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듯한데, 가뜩이나 스트레스로 많이 복잡한 세상에서 취미생활까지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천천히 배워가면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급하게 준비했지만 제라늄 폭염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너무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날씨도 더운데 좀 느긋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이 입추이고 어차피 여름은 지나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